지금 양쪽에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그 다음에 밑에 브로드컴, 메타, 뭐 전부 다 고객사라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냥 고객사다. TSMC는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라 전부 다 고객사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TSMC가 첫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TSMC를 후발적으로 놓고 향후 흐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18일 목요일 현재 시간 14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죠. TSMC가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 약 2분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되어서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방송을 촬영하려고 오늘은 조금 늦게 녹화를 했습니다. 일단 TSMC 쪽의 실적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TSMC가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개별적인 기업의 실적 하나를 목을 매려는 것이 아니라 전일 증시에 부담을 줬던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하여서 일단 TSMC 실적 발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스마트폰 관련돼서 매출이 좀 빠진 부분이 나와 있는 걸 제해서 하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매출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기본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TSMC는 약 4% 시간에 거래인데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 발표되기 직전까지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한 2% 정도 더 상승하게 된 꼴이고, 이미 예상됐던 그림에서 괜찮았다. 근데 왜 좀 봤냐? 이번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혹시나, 물론 반영될 데이터가 아니긴 한데 혹시나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우려감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일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쁘지 않았던 것만큼 이제 지금 구간대부터 시장 흐름 자체를 또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새벽 마감됐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45포인트 0.12%가 하락한 37,75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약보한 마감한 거고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구간대에서 보시다시피 캔들을 3개째 만들면서 지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중동발 이슈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맛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유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추가적인 확전 상황이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추가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유가가 좋아졌기 때문에, 유가가 좀 가격의 급등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해야 하거든요. 시장이 급등을 해야 하는데 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급등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보면, 사실 어제장이 좀 뼈가 아픕니다. 어제장이 좀 뼈 아픈 장인데, 일단 S&P 500을 보시면 0.58% 다우지수 대비해서 소폭 좀 더 밀렸던 모습이고, 문제는 치명상을 받았던 것이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1.15%가 빠져버렸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같은 미국 안에서 있다 해도 3대 지수가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에 비했을 때 다우 지수가 분명히 나빴던 흐름을 보였죠. 그에 비해 나스닥이 좀 좋았던 상태였는데, 이제 그 이면에는 반도체 섹터, 빅테크 섹터의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공교롭게 전일 ASML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한 방에 쏟아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어저께 반도체 섹터가 부러져 버렸어요.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무너진 것이 좀 뼈가 아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친구들의 이런 하락들, ASML 홀딩스나 ARM, 근데 이 종목군들의 붕괴가 어디까지 연결이 됐냐면 엔비디아까지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좀 조정을 깊게 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조정의 여파가 사실은 이 나스닥을 전부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약세 부분이 지금 갑작스러운 화두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의 길이 좀 갈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로 지금 주가가 깨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는 일단락된 모습이고, 일단락 되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이제 반도체 영향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인데, 그래서 TSMC 실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TSMC 실적을 봤더니 얼씨구나.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하나의 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얘로 인해서 위쪽, 아래쪽에 있는, 지금 양쪽에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그 다음에 밑에 브로드컴, 메타, 뭐 전부 다 고객사라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냥 고객사다. TSMC는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라 전부 다 고객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객사이기 때문에 저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TSMC는 위탁 생산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위탁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위탁 생산업자가 발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발주가 많았다는 얘기죠. 발주가 많았기 때문에 좋았던 것만큼 다른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도 역시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과도하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반도체는 어떠한 핑계라도 지금 찾아야 될 상태입니다. 어떠한 빌미라도 붙잡아서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한 그런 내용을 찾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장 전부터 쫙 대기 중이신데, 지금 보시면 오늘 개장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시작해서 보우먼, 윌리엄스, 보스틱까지 이어지는데, 보스틱은 오늘 새벽 6시에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참 이제 애매한 게, 제가 일전에 영상의 제목을 어떻게 써드렸던 적이 있냐면, 제가 쓴 건 아닙니다만, 그날은 제가 제목을 골라줬습니다. 이 제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연준은 사실 그런 식의 성향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식의 성향이 잘 안 보이는데, 근래 들어서 연준이 보여줬던 그런 행태를 보면 좀 어리둥절합니다. 특히 이제 갑자기 파월 연준 의장도 좀 후퇴하는 관련된 발언을 주면서 시장이 좀 혼돈을 주고 있고,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도 그런 멘트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메스틱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내용이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 명료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스터 총재도 6시 반에 무슨 말을 했냐? 6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근데 아직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분명히 그 전에 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월존 의장이 이번 주에 그런 멘트를 한번 돌려 세우면서 분위기를 바꿔버리니까 다른 연준 인사들도 지금 데이터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아마 관련된 비슷한 발언이 있지 않을까라 싶긴 한데, 연준 쪽에서도 약간의 그 길이, 물론 이제 비둘기 파가 있고 매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갈려져 있긴 합니다만, 근래처럼 또 이렇게 좀 어리둥절한 멘트들을 던졌던 적이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돌발 변수만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이 또 확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일단 반도체가 과연 얼마나 버티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버티지 못하면 현재 시장은 그냥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반도체 기업들, 기술주 기업들로 만들어진 총합의 주가이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그냥 갖고 있는 기조가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로 채워져 있는 시장의 기조 자체가 거의 뭐 구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붕괴가 되어버리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TSMC가 첫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TSMC를 후발적으로 놓고 향후 흐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좀 밀려서 좀 갭이 나긴 했습니다만, 밀렸던 부분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충분히 회복을 다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다우지수와 키 맞추기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그동안 발생됐던 다우지수 자체와 발생됐었던 이격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진짜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지금 금리도 금리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반도체다. 어차피 이스라엘 이란 문제 갖고 시장 영향받는 거 좀 멈춘 지 좀 됐다. 그리고 지금 금리 관련된 발언도 솔직히 계속 같은 말 반복이라 시장이 좀 무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반도체가 여기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냐를 갈리는 그런 갈림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한 부분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이 분명한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눈에 띄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제는 뭐 시장 중에 갑자기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발생된 모멘텀은 소멸되어지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발생된 모멘텀이 그 시점보다 더 확산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러한 관점이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좀 과도하게 밀어버리면서 분위기를 악성으로 조성했습니다만, 시장 자체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맹목적인 관점의 접근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식을 써보실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개인의 기준점을 가지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방 송대표였습니다.